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전사랑방 팟캐스트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려서 매우 설레네요. 저는 진행자를 맡은 조정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안전사랑방 팟캐스트는 국내 파워리프팅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자 만들었어요. 파워리프팅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해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패널로 김현민, 김준호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사랑방의 김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안전사랑방 팀원들이랑 같이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이제 저번 주에 주말에 부산 정관 바벨하우스에서 킹 오브 부산 USAPL 대회가 열렸어요. 진짜 재밌는 대회였고 볼거리도 많았어요.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준호 씨부터 말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6월 13, 14 정도죠? 그때 있는 내셔널 퀄리파잉에 맞출 수 있는 마지막 대회여서 그런지 확실히 치열했다고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궁금했었던 분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재미있었게 봤던 대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67.5에서 이제 승환님이 이제 월철을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그쵸. 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현민 씨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이제 바벨하우스에서 이제 구덕수 선수의 이제 핸들러를 맡았기 때문에 뭐랄까 대회를 뭐 직접 본 거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뭐랄까 되게 봤던 거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회를 몇 가지 많이 갔었는데 다른 대회들보다 확실히 약간 부산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가지고 되게 뜻깊은 대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서울에서 보통 이제 대회를 하게 되면 닥터 스트렝스, 트레인 트루에서 이제 보통 대회를 하게 되는데 사실 부산 바벨하우스가 스케일이 이제 서울에 있는 두 체육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선수 입장으로서도 핸들러 입장으로서도 쾌적하게 관객들도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돼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보면서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좀 아쉽게도 자리를 하지 못했던 이제 구덕수 씨가 이제 75kg에서 출전을 해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1등부터 4등까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와, 처음에는 1등 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다가 마지막에 이제 데드 3사를 앞두고 4등까지 이제 미끄러진 걸 보니 이거 실패하면 위험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또 결과가 잘 돼서 덕수 씨가 이제 75kg에 2등을 하게 됐고 내셔널 참가 자격까지 이제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또 준호 씨는 그날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제 유튜브로 경기를 이제 지켜봤었는데 그래서 다들 좀 지켜봤던 관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 현민 씨 같은 경우는 구덕수 씨를 도와주면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그런 치열함이 많이 느껴졌었고 이제 준호 씨는 이제 유튜브로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대회 장면만 보이니까 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준호 씨부터 한번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중점을 놨던 거는 저희 같은 안전사랑방 멤버인 덕수 형의 75kg 참전과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이제 6월에 내셔널을 저도 참가하는 선수의 입장으로서 마지막 67.5 퀄리파잉에 나오는 선수, 저희 경쟁자 체급 선수들의 어떤 느낌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백 체급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마백 내셔널에서 경쟁을 하게 될 이강준 선수와 김수원 선수 두 명의 선수의 그런 대결 구도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이번 부산에서 확실히 느낀 거는 여자 베스트 리프터가 2위, 3위 분이 모두 마스터 분이셨던 게 굉장히 전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중계로 보면서 나머지 부분도 다 재밌게 봤지만 중계로 보면서도 이게 이제 여성부도 정말 수준이 엄청 높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제 1등 하셨던 필그님의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2등, 3등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김수민님, 노영님 마스터즈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오픈 클래스랑 경쟁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런 리프팅을 보면서
이거 나도 이제 마스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현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핸들러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대회를 뭔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덕수 선수를 이제 중점적으로 본 입장에서 구덕수 선수만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구덕수 선수가 예전에 이제 마이너스 75체급으로 닥터 스트렝스에서 이제 대회를 한번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밤아웃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던 것 때문에 이제 스쿼트 벤치까지는 이제 많이 괜찮았었는데 데드리프트에서 이제 1차를 실패를 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멘탈이 많이 무너지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거를 케어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서로 이제 뭔가 성장했다는 그런 이제 지금에 와서 돌아보자면 성장했다는 느낌도 들고 이제 뭐 그 이제 구덕수 선수가 이제 한 세션은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이제 ABC 세션으로 하면서 이제 한 세션 정도는 쉬고 한 세션 정도는 이제 워밍업을 하면서 진행해서 한 세션 쉴 때 이제 대회를 조금 보던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체급들도 굉장히 치열했고 특히나 이제 여성부 체급들은 엄청나게 치열했었고 이제 다음날 경기는 조금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다음날 경기는 이제 고체급들의 향연이었다 보니까 되게 무게가 보는 눈도 되게 즐겁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덕수님은 안 계시지만 이제 덕수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걱정했던 거는 스쿼트 벤치였어요. 스쿼트 벤치에서 아까 전에 이제 밤아웃 났던 이유도 스쿼트에서 깊이를 못 냈기 때문에 이제 덕수 선수가 0이 되었던 이제 굴욕을 맛받게 됐었는데 근데 저희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깊이 관련해서 장요근을 많이 좀 풀어주고 둥근도 좀 많이 풀어줘서 스쿼트 깊이가 그날 엄청 잘 나왔죠. 네. 정말 깊었어요. 스쿼트 깊이가 워밍업을 하는데도 정말 바닥을 뚫고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은 진짜 사고를 치겠다.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스쿼트 3차까지 잘 끝내고 근데 이제 벤치 3차 때부터 조금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강이 조금 불안정해서 이제 3차에서 올리다가 이제 결국엔 실패를 했고 맞아요. 그게 이제 이어지다가 이제 데드리프트 바벨이 달라져서 이제 락아웃 부분에서 좀 이슈가 생겼어요. 사실 덕수 씨가 평소에 훈련하는 영상을 보면은 락아웃에서 생겼던 문제는 거의 우리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거를 보고 계시는 동네 헬스장에서 만약에 훈련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왜 리프터들이 대회 환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찰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로 다행히도 이제 마지막 257.5를 3초에 성공을 해서 정말 이제 감격스럽게도 진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던 것 같아요. 그때 2등을 했고 내셔널 퀄리파잉이 돼서 내셔널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오늘은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언젠가 같이 이제 함께해서 안전산업법 팟캐스트 이어나가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준호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부산 대회를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성부에서 1등부터 베스트 4등, 이제 베스트 리프터를 좀 말씀드린 건데, 이제 1등 이제 연수님, 필그님부터 해서 이제 4등 이제 기억나는 게 I hate strength 문민주님까지. 이게 사실 다 좀 촘촘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 이제 관객들로 하여금 더 몰입되게 되는 요소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남성부도 이제 1등이 승환님, 2등이 이제 강동주님, 3등이 이제 김경민님이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재밌는 게 이제 김경민님 같은 경우는 75kg에서 3등을 하셨죠. 근데 이제 체중이 좀 더 가벼웠기 때문에 덕수 씨보다는 2.5kg를 못 들었지만 더 다치라는 점수가 더 이제 부과가 돼서 베스트리프터 3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1등이랑 2등 싸움도 하루 간격으로 벌어졌잖아요. 이제 첫날에 승환님이 토탈이 620이셨죠? 아닙니다. 그건 토탈은 595였습니다. 이번 595. 대회에서. 이렇게 하셨었고 이제 2등 이제 강동주님도 3차 그 데드를 보는데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데드 엠페러죠 그분은. 마이너스 90의 데드 엠페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했어요. 진짜로. 이제 한국에서도 데드 300kg를 쉽게 뽑는 그림이 자주 나와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확실히 저도 2023년에 4월 아이언소울 1을 첫 대회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꾹 쭉 대회를 매년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300
보다도 280, 270만 나와도 엄청나다라고 했었는데, 물론 280, 270이 엄청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매 대회, 매 체급, 고체급 중에서는 한 명 내지 두세 명씩 300이 꼭 나오는 것 같아요. 82.5서든 92서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로 1, 2년 새 리프터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 많이. 우리 한국 리프터들의 전체적인 수준 자체가. 저도 참 그렇게 느꼈어요. 내셔널 선수로서 이제 레벨이 많이 올라가야 또 내셔널 67.5에서 살아남을 수 있죠. 살아남을 수 있고 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계속 헤엄쳐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데드리프트에서 큰 강국의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음. 지금은 부산 대회를 얘기했던 중이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네네네.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이제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경쟁이 치열했다라는 거는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청취자분들도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조금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절대적인 중량으로는 더 많이 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체급으로 이제 계산이 돼서 점수로 나눠서 베스트 리프터를 나누고 또 체급별 절대 중량으로 나누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준호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은 내셔널 선수로서. 선수로서 응. 한번 알려주시죠. 열심히 한번 아는 만큼 해서 네.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베스트 리프터를 가르는 지표는 다츠 포인트라는 그런 방식인데, 다츠 포인트는 체중별 절대 중량에서 나오는 그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는 포인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체급인 사람이, 사실 체중이 낮은 사람이 체급이 높은 사람들보다 절대적인 중량을 치기 불리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맞는 명제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어쨌든 같은 체급 내에서 우열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인트라고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양일 간의 선수들을 합쳐서 그 포인트가 1등에 나오는 사람을 그 대회에 최종 1등, 그래서 베스트 리프터를 1, 2, 3등으로 나누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 대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항상 따시는 분들이 따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3등으로 따신 분 이번에 뉴페이스셔가지고, 남자가 김경민, 죄송합니다. 근데 김경민 님이 이번에 제가 알기로 유사풀 대회도 처음 나오셨는데 체급도 바로 입상을 하시고 또 베스트 리프터 3위까지 올라오신 거를 보고, 또 한 번 더 파워리프팅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센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또 느낀 것 같아요. 그분 데드 3차를 봤는데 사실 너무 가벼웠어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덕수님 바로 대회 그 데드가 앞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셋업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바벨을 찢어버리겠다라는 이제 그 셋업을 하셔가지고 아마 기억으로는 252.5를 드셨던 거, 네. 255. 네네네, 드셨던 맞아요. 걸로 255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딱 덕수님이랑 2.5kg 차이가 났으니까. 근데 너무 가벼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그 선수가 제가 알기로 주니어라고 또 알고 있거든요. 와, 진짜 너무 강자들이 많아져요. 네. 또 이게 연관성이 또 재밌는 게, 여자 베스트 리프터 2위 김수미님이 이 계시는 포항에 같이 운동을 하시는 같은 팀이세요. 포항 영일만이라는 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PPT 영일만이라는 그 팀에 같이 속해서 같이 활동을 하시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같은 팀에서 베스트 리프터 여성부 2위와 3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또 새롭게 또 강한 팀이 또 나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것도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점이라고 또 생각이 또 드네요, 저는. 근데 현민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 티셔츠가 PPT 이제 숫자가 이제 적혀져 있는 티를 입고 계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날.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기억에 남고 있었고, 이제 현민님도 이제 그렇게 이제 베스트 리프터들을 저희가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이제 승화님도 그렇고 이제 여성부의 경기는 우리가 다 봤었고. 그쵸. 그러면서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대회를 아무래도 직접 보기가 좀 힘들었다 보니까 이제 전날 이제 토요일 날 같이 이제 했던 분들은 영상을 따로 찾아봤었어요. 이제 뭐 승환님이나 뭐 이제 같은 체급이나 다른 체급이나 같은 날에 했던 분들의 영상을 봤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리프팅에 실수가 없었던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준이 이번 부산 대회가 기준이 좀 높았기도 하고 이제 뭐 되게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뭐 스쿼트 깊이가 되게 칼같기도 했었고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와중에도 이제 하나의 리프팅도 놓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대회를 볼 때마다 300을 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도대체 나는 언제 들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되게 착잡한 마음도 들고 재밌는 마음도 들고 되게 이중적인 마음이 드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또 뭐 워낙 잘하시니까 맞아, 워낙 잘하시니까. 곧장이지. 그 300은 한 2달 뒤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잘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조만간 인스타를 봐주시길. 네, 또 이런 저희 또 안전사람방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면은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훈련하는 영상들도 올라오고 가끔 이렇게 이제 재밌게 떠드는 영상들도 올라올 거니까 많이들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 바하대회가 내셔널 하기 전 마지막 대회였어요. 그래서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대회예요. 또 이번에 월드 대회가 이제 12월에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죠. 흔치 않죠. 맞아요. 완전 큰 정말로. 세계 대회가 한국에서 정말로, 열린다. 정말로. 최고지. 이게 이런 기회가 흔치도 않고 사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커요, 선수들에게는. 예전에 이제 철기 선수님을 볼 때도 올림피아를 나가고 싶으셨는데 네. 이제 올림피아가 열리는 장소가 올랜도였어요. 플로리다 쪽이다 보니까 비행기로 혼자 가려니 너무 먼 거리인 맞아요. 거죠. 근데 직항이 있다고 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물리적인 비행 거리가 우선 너무 길고 또 이제 타지고 네. 여기서 또 이제 적응을 해서 이제 대회에 임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월드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고 이 또 월드 대회가 내셔널에서 체급별 맞아요. 3등까지 맞아요. 퀄리파잉이 돼서 월드에 갈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내셔널을 어떻게든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번 내셔널은 조금 더 전투적으로 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죠. 내셔널은 항상 전투적이었겠잖아, 다른 분들도 다. 준호님은 이번 내셔널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또 월드가 또 걸려있지 않습니까? 맞죠.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또 각오로 임하시고 훈련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일단은 제가 대회를 항상 임하는 자세는 그냥 이건 저의 자세예요. 저의 자세는 항상 1등을 노리고 그 대회에 항상 1등 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무조건 그러니까 내셔널도 똑같이 저는 챔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의 다른 경쟁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종류는 절대 아니고 내가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은 뭔가 어느 정도의 성과도 얻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저는 항상 대회를 준비할 때 난 이 대회 1등을 꼭 할 생각이고 1등을 할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조금 하는 편이에요. 이분 2월 아이언 소울 스트레인트로 대회 때 1등을 하실 뻔했었죠. 그리고 못했죠. 역시 덕은 높았습니다. 네, 석준님의 역시 덕은 높았어요. 아직 새로운 물결이 있다고는 하지만 경고하네요. 그래도 기존에 이런 있으신 분들은 너무 강한 게 확실히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이제 저희끼리 이제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이제 67.5 체급에서 데드를 못하는 것 치곤 잘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내셔널에서 좋은 성적 꼭 데드 200을 넘어서 서력을 해야죠. 네, 서력을 해야 될 거. 저밖에 없습니다. 사실 툭 까놓고 얘기해서 67.5에서 데드 200으로 퀄리파잉 맞춰서 나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아, 그것도 대단한 네. 거예요. 네. 벤치가 그만큼 받아주니까 67.5에서 벤치를 그만큼 하는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 대단한 겁니다. 아직까지 그때 저희가 그 클립 있지 않습니까? 이거 뒤돌아서는 거요. 이게 쓰러지고 이제 네. 현민님이랑 서구님이랑 재영님이 그쵸. 그리고 웃으면서 중계로 보고 많이 봐주신 형들도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을 좀 안 보여줄 수 있게 이번 내셔널 때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큰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현민님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내셔널의 선수로서는 아니지만 핸들러로서 덕수님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 준호님 그렇게 이제 저희가 도움을 주러 이제 저희 가게 될 텐데요.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 정말 그 대회가 오게 된다면은 이제 월드가 걸려 있는 대회니까 많이 예민할 것 같아요, 선수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긴장이 엄청 되잖아요, 선수들이. 그쵸.
하나라도 실수하게 되면 내가 준비해온 것을 하나라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구꾸라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니까 이제 저희 이제 뭐 준호님도 있고 덕수님도 있고 네.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핸들링 할 때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결과는 사실 과정에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결과를 어떻게 내야겠다. 지금 당장에 뭐 이제 준호님이나 뭐 이제 덕수님 같은 경우 뭐 이제 이 대회에 이 정도를 들겠다. 뭐 예를 들면은 덕수님한테 뭐 650을 들게 하겠다. 이런 기준 자체는 사실 크게 많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9번의 리프팅을 다 성공시키는 게 목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핸들러로서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면은 사실 내셔널이 이번이 특히나 조금 중요하고 큰 대회가 될 예정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월드가 걸려있는 무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부담감도 분명하게 있을 거고 이제 그 선수들을 책임지는 뭐 코치라든가 핸들러라든가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뭐 막중한 부담감을 좀 느끼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번 부산 대회도 그랬고 다른 분들의 이제 핸들러를 갈 때도 똑같은 마음을 느꼈지만 이 사람이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리프팅 온전히 그 딱 한 번의 리프팅에만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그거를 신경 쓰는 게 가장 1순위라고 보고 지금 행동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결국 대회를 뛰는 건 선수들이고 무대에 올라가는 건 혼자이니까 그쵸. 그 전까지의 과정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저인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제 저희 팀의 정신적 지주 이제 재영님도 내셔널 퀄리파잉을 달성했지만은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82.5는 재영님이 없을 테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만 이제 그래도 준호님이랑 덕수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셔널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더 67.5랑 75에 대한 모든 체급을 다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맞아요. 그만큼의 저희가 아직은 그 또 너무 얘기가 길어지기도 하고 좀 더 저희가 집중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다음번에 토픽은- 특집으로 그런 딴 거 책으로 얘기하려고 이제 67.5에서의 전망. 이제 준호님은 아무래도 동체급 경쟁자들이니까 그래도 많이 맞아요. 좀 더 많이 보실 네. 거고 75에서도 덕수님의 경쟁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네. 이제 워낙 유명하신 뭐 트레인 트루의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이제 두 체급 다 1등 그렇네요. 트레인 트루 맞습니다. 코치님들이신데 그쵸. 네. 정말 높은 음. 벽이지만 너무 벽입니다. 또 마침 또 두 분 다 이 리프팅 한국 리프팅에 또 오랜 베테랑 분들이셔가지고 맞아요. 또 두 분 저도 이제 처음 파워리프팅을 시작했었을 때 이제 트레인 투르가 막 맞아요. 생기던 시점이었으니까 저희들의 그때도 트레인 툴에 그분들이다 했는데 지금도 트레인 툴에 그분들이다. 아직도 그분들이다. 그때도 정치권님이 스모를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 한국에서 벽이 높았다. 75kg 스모 대회 제일 잘하는 분은 정치권 코치님과 67.5에는 유석종 코치님. 이석종 코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높은 벽들이고 정말 멋진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려고 들어가는 싸움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각오나 네. 좀 그런 계획이나 너무 다 밝혀버리면 이제 비밀이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만 어느 정도 67.5에서 지금 현재 김준호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위치랑 일단 저는 제가 알기로 이번 2025년 내셔널 퀄리파잉을 3등으로 지금 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부산 대회가 끝나고 나서 1등이 김승환님. 근데 김승환님 이분은 마이너스 60 체급의 기록과 마이너스 67.5 기록을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어가지고 내셔널을 어떤 체급으로 신청을 하시고 어떤 체급으로 나오시냐에 따라 가지고 퀄리파잉 제 기록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분은 1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현재 제가 3위 그리고 2위는 석준님 그리고 4위 분이 547.5를 하신 이찬종님이랑 5위분이 제가 지금 퀄리파잉을 정확하게 다 보지는 못해가지고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아마 2호상이셨던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현재 3위로 퀄리파잉을 진입을 했고
제가 퀄리파잉을 확보한 채에는 이번 연도 2월에 열렸던 아이언 소울 3 여기 안전사랑방 멤버이신 제 옆에 앉아 계신 현민님이랑 저희 정신적 지주 재영 형이 도와주셨던 대회죠. 아무 감사하게도 멱살 잡고 끌었죠. 맞아요. 참맛을 느꼈습니다. 핸들링이. 멱살 잡고 끌었지만 현민님이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수가 리프팅 그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핸들링이 어떤 것인지 제가 그때 느꼈죠. 그 대회는 어떻게 보면은 저 약간 복귀 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을 가졌는데 저는 그 대회에 대한 소감은 여기서 밝히자면은 전혀 후회는 없었어요. 후회는 없대 아쉬움이 조금 남는 대회였다 정도? 제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제가 준비를 못했던 부분에는 또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67.5에 3등으로 진입한 현 시점에서 내셔널까지 남은 이 시점에서 준비를 하는 마음가짐은 지금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더 가다듬고 좀 모자랐던 부분은 더 발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모범적인 답변이네요. 언제나 잘 되는 거는 더 열심히, 안 되는 거를 끌어올려서 확실한 거 내셔널에서 뭔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준호하러 쇼다운 한번 해보겠습니다. 67점에서 뭐가 였던 거나 뭔가 하나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셔널을 앞두고 이제 우리 준호님이 많은 게 걸려 있기 때문에 뭐,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게 걸려있죠. 네. 정말 많은 게 걸려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을 흥미롭게 지금 지켜봐 주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촬영이 4월에 이어지고 있는데 대회는 이제 2달 후의 얘기니까 그때 이제 이 영상을 돌려보면서 이 영상이 고로시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은 당장 포부였을지 네. 확인해보는 시간을 포부였으면 좋겠네요. 그 확인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현미님한테도 이제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수님이 이제 사실은 정말 턱걸이로 3등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쵸. 제가 지금 저도 저 75kg의 이제 퀄리파잉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네. 1등이 정치곤 코치님, 네. 2등이 류동경 선수님. 아니요 김천. 아니요, 김천수. 네, 네. 천수님일 천수님이. 거예요. 네. 해외에서 있다 네, 보니까 해외에 맞아요. 있어가지고. 그럼 4등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3등이 유동경님, 4등이 이제 덕수님인데 사실 다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너무 강하신 분들이죠. 치원 코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천수님은 이제 또 맞아요. 지금 제 코치님이시고 여담이지만은 작년에는 저랑 똑같은 체계 67.5에서 내셔널 챔피언을 하시고 월장을 지금 하신 상황이어가지고 월체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가 조금 궁금한 점은 또 있는 것 같아요. 보스턴 대회에서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특히 이번 내셔널에 맞아요. 정말 칼을 갈고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75를 준비하는 이 와중에도 네. 정말 다들 칼을 갈고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현미님께서는 또 이제 75 덕수님에 대한 그런 예상이나 좀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스스로 또 셀프로 저희가 이게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 방향을 또 이제 어떤 식으로 가겠다 이걸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선수가 이제 덕수님이다 보니까 덕수님을 이제 좀 포커스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이번 대회에서 사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대단한 기록이겠지만 덕수님한테는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번 대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이건 사실은 나에게 강점이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강점으로 느끼는 것들은 최대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냅두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좀 불안하다고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해 나가는 시간을 이제 2달 정도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아쉬웠던 건 사실 진짜로 데드리프트겠죠. 데드리프트죠. 맞아요.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수치보다 한참 못 미치는 기록이었다 보니까 정말 위험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1등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4등까지 내려가기도 했다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잘 해서 운 좋게 이제 2등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했지만 운이 되게 좋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덕수님한테 어떤 이제 신경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데드리프트에서 정말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지만 라가웃 이슈죠. 네, 라가웃이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대회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뭔가 하나씩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거를 제일 중점적으로 볼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프로그램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고. 근데 그게 또 대회의 순기능인 것 같기는 해요. 아, 그쵸. 대회를 나왔을 때 내가 모르고 있었던 약점이 어느 건지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아, 그쵸. 그게 좀 되게 대회 순기능이라고 또 보여지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저희가 훈련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RP라고 부르는 이제 훈련의 자각도라고 하는 이제 그 척도에서 저희가 대회만큼 맥스로 가진 않잖아요. 그쵸.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겨우 한 번 운 좋아야 들 수 있는 그런 무게를 훈련 때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대회에서는 그걸 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내가 기록을 세워야 되니까 하다 보면은 나는 여기서 분명히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터져 나오는 것도 맞아요. 있고 저도 이제 대회에서 계속 데드리프트가 바닥이 약점인 줄 알았는데 상단에서 걸리게 되니까 눈높이 하얘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안 그거를 제가 느꼈을 때 정말 머리가 맞아요. 새하얘지는 거죠. 그런 그 대회가 그런 부분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매번 좋게 끝나서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9개 리프트를 다 성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입상까지 한다면 응. 입상까지 한다면 너무 좋지만 또 입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네. 내가 열심히 했다. 이만큼 그, 뽑아냈으면은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결과를 얻고 싶어 하지만은 그렇게 되는 건 또 너무 어려운 쉽지 일이 않죠. 예, 너무 쉽지 너무 않죠. 쉽지 않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내셔널도 다들 열심히 준비하시겠지만 이제 지금 대회가 이제 끝난 지 한 1주도 안 된 시점이어서 지금 대회 나가셨던 분들은 리커버리를 하고 계실 거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준호님처럼 2월이나 아니면 좀 더 전에 이제 퀄리파잉을 마쳤던 분들은 좀 더 오래 준비할 맞아요. 기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셔널에서 이제 다들 원하시는 기록을 꼭 세우시길 바라고요. 근데 좀 더 이제 시각을 넓혀보자면은 이제 사실 좀 한국에서만 USAPL이 좀 유행하는 느낌은 있어요. 그쵸. 그쵸.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파워리프팅 아메리카가 이제 IPF가 이제 많은 선수들을 다시 이제 끌어오는데 성공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좀 많은 선수들이 USAPL에 있다가 IPF로 넘어갔고 근데 이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좀 셰필드라고 맞아요. 네. 그런 월드 대회 이게 아무래도 크니까 또 이런 것들에 또 이제 관심을 가게 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또 한국에 있는 이제 키넌님도 이제 맞아요. 여기서 이제 IPF로 옮겨가셨으니까 USAPL 출전이 조금은 이제 안개 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키넌님이 뭐 절대 강자시니까 한국에 맞아요. 나왔다 하시면은 무조건 남자 중에서는 베스트 그쵸. 랭크를 꼭 가져가시는 분이니까 최고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제 한국 USAPL에 더 이제 혼전을 가져오는 거죠. 맞아요. 베스트 리프터가 과연 누가 될까? 맞아요. 왜냐면은 내셔널에서 항상 키넌이 1등이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런 절대 강자가 빠진 상황에서 베스트 리프터들의 그 수준 높은 사람들끼리에서의 또 이제 그럼 1위 싸움을 누가 이제 차지할 거냐 이제. 그럼 유사풀의 1등은 이제 피넌의 빈장에 누가 가져갈 거냐. 이것도 또 되게 내셔널에서 재미있을 것 같은. 저희가 그럼 한번 그냥 장난삼아 예측이나 한번 해볼까요? 이제 베스트 리프터 1등이 누가 될지. 내셔널 1층. 와. 저는 개인적으로 승환님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제 다츠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으시고 체중 대비 이제 드는 중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신 분이기 때문에 승환님이 많이 유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환님. 네. 이번에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이제 현민님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남자만 네. 한다고 하면은 글쎄요. 진짜 어렵네요. 이게 진짜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 진짜 머릿속에 어려워. 생각나는 멤버들은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실 너무 잘하시는 분들만 모여있는 무대다 보니까 이게 단 한순간만 삐끗해도 정말 이제 바닥까지 추락하는 순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평소에 이제 이 사람은 너무 잘한다. 뭐 이제 훈련할 때 이런 게 뭐 영상을 보면은 이제 이런 걸 너무 잘 지키고 이런 뭐 올라가는 수준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대회 때는 사실 대회가 정말 많은 게 바뀌잖아요. 맞아요. 아,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쉽사리 이게 누가 1등 할 거다라고 확신을 못 하겠어요. 저도. 그러면은 그냥 현민 픽으로 가볼까요? 아, 현민 픽, 애정 아, 픽으로 제 픽으로요? 가볼까요? 애정 픽으로. 제 픽으로. 애정하는 픽이라. 저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그 이제 김승환님이 1등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 키너님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애정픽이다. 진짜 어렵네요. 저는 사실 천수님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천수님.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보스턴에서 이제 내셔널 대회를 뛰는 거를 라이브로 봤었거든요. 이제 새벽 시간이었는데 그 라이브 시간대로 이제 대회를 지켜보는데 이 사람의 기량이 이거밖에 안 되지 않는데 이걸로 숫자가 낙인 찍히는 게 정말 좀 마음이 아팠었기도 하고 이번 내셔널을 되게 칼 갈아서 준비하고 나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애정픽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선수님을 모를 것 같아요. 준호님은 어떠신가요? 현민님이 제 애정 픽 천수형을 가져갔으니까 저도 똑같이 제 애정 픽에 천수형 뽑으면 재미없겠죠?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 이제 여성부의 얘기를 하셔도 좋아요. 아니요, 남성부 얘기하고 여성부는 또 따로 얘기하면 되니까. 남성부는 저는 역시 아틀라스의 강자 용현님을 1위로 저는 애정픽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왜냐면 넘어가신 분이시. 제 애정픽도 있지만 용현님이 그 팀전이랑 타이탄 팀전 작년 팀전 때랑 아이언 소울에서 보여준 기량이 그 형의 평소 기량보다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서웠었거든요. 계속 성장하는 것도 보여줬고 아직 남은 게 많고 한 번의 실수와 두 번의 실수를 겪으면서 보완해야 될 점을 따로따로 찾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내셔널 때는 더 매섭게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용현님이 그래서 맞아요. 저는 춘천 굴리프트의 코치로 있고 아틀라스의 멤버 중 한 명인 용현님을 애정픽 1등으로 뽑겠습니다. 베스트 리프터. 진짜 말씀해 주신 두 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천수님도 그렇고 그쵸. 천수님은 스밴데 사실 고루고루 약점이 없으신 정말. 올라운드 리프터라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또 용현님도 벤치 200kg, 뭐 스쿼트 300kg 이런 것들을 그냥 맞아요. 개수를 칠 정도로 워낙 강하신 분이어가지고 와, 그 진짜 저도 막 애정 픽으로 한다고 하면은 진짜 그 용현님, 선수님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덕수도 조금 그냥 그분을 빼먹네. 천수의 왕을 여기가 천수의 천수형이 왕을. 살짝 좀 이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또 이제 또 말도 많이 또 많은 친구니까 이렇게 더 기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들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재영님이 나왔었으면은 또 그러면 또 변수였죠. 또 그러면 또. 아쉽죠. 재영님이 진짜 나왔었으면 아쉽죠. 좀 더 이제 구도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는 이제 베스트 리프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지만 네.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체급 내의 변동도 꽤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사풀 내에 있었던 체급 내의 변동들도 제가 느꼈던 감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4년 내셔널 전까지는 아무래도 기존의 강자였던 분들이 많이 입상을 입상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 내셔널 이후부터 그냥 지역 대회에서도 원래 입상하셨던 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들이 또 입상을 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견했다고 저는 느껴져서 체급 간의 뭔가 변동이 되게 컸던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2호 시즌은. 그래가지고 이번 내셔널에서 좀 체급마다 격변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일단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번에 부산의 75 김경민님도 네.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틀라스에 계시는 마이너스 100kg의 이제 장영민님 맞아요. 그분도- 진짜 젊은 피죠, 그 친구. 그쵸. 요즘에는 주니어가 너무 매서운 것 같아요. 또 이제 너무 많아요. 또 마백이 이강준님. 예, 그분도 제가 알기로 2000년생 저랑 동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67.5의 김준호. 그쵸. 저도 그 라인에 좀 낄 수 있을까요? 또 67.5 치고 잘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또 육치 자리라고 하죠. 아, 그치, 육치 자리라고 하죠. 치고는 네. 굉장히 벤치가 매서운 분이라서 또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주니어 분들이 많이 해준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고 맞아요. 이런 또 스포츠니까 사실 파워리프팅이라는 스포츠가 결과가 좀 미리 정해져 있는 스포츠이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저희가 이제 정말 기적같이 말도 안 되는 무게를 뒤집을 수 수는 있는 없지만 확률은 너무 낮죠. 낮지만 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지금 체급의 주니어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부산대회에서 그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이제 마스터로 출전하셨던 분이었는데 마스터 두 번째 그래서 네. 이제 마스터 2. 마스터 2면은 이제 50대 네. 만으로도 50대가 넘으신 분인데 당연히 전체 순위로 보면은 중량이 많이 높은 것도 아니지만 그런 열정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파워리프팅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순위가 정해지고 중량이라는 숫자로 나타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우열이 가려지는 것도 있지만 그 우열을 떠나서 이 운동을 즐기고 내가 내 한계를 부순다라는 거를 즐길 수 있는 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면모로 파워리프팅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준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런 파워리프팅이 계속 이어나가고 네, 또 계속 사랑받고 맞아요. 사실 올림픽 정식 종목도 아니고 맞아요. 또 이게 굉장히 저는 매니악한 운동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보통 이제 저 운동해요 라고 하면은 보디빌딩을 하냐 역도 하냐? 약도 하냐 이런 건데 이제 파워리프팅 합니다 그럼 그게 뭔데 그쵸. 역도 하는 거냐? 보통 그러시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이게 어려운 스포츠인데 다들 그렇게 자기 한계 어제의 나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각 나이대별로도 많은 분들이 맞아요. 유입이 돼서 계속 이런 대회 이런 운동을 서로 이제 같이 잘 되자는 네. 마음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KPF랑 WPC 네. 두 단체만 단체만 있었죠. 이렇게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USAPL도 생기고 WPA도 생기고 많은 단체가 생기면서 더 이제 다양성이 생기는 것도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최근에 이제 IPF가 스티프 슬리브를 전면 금지하면서 좀 대격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한국 포스크 지부에서는 많은 생활체육인들 그리고 선수들이 스티프 슬리브를 구매했기 때문에 보급률이 높아서 이번 연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지만은 언제든 방침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는 보통 다 이제 USAPL 선수들이고 포스크 단체 쪽에서 활동하는 선수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어찌 보면은 조금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무시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IPF는 파워리프팅에서 제일 큰 단체고 맞아요. 그 단체가 무언가를 선도하면은 후발 주자들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맞아요.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호님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처음에 느꼈던 거는 조금 급작스럽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정말 뭔가 엄청나게 매끄럽게 진행됐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미국이나 본토 반응도 어느 정도 제가 훑어봤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이제 관철을 한다면은 사실은 뭐 협회에서 이거를 주관한다고 하면은 선수들 어느 정도 따라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 과정이 정말 공정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고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약간 스티프 슬리브를 사용하는 대회와 그렇지 않은 스티브 대회 랍스? 이렇게 견고한 뭐 흔히 2세대 하드 슬리브라고 하죠. 하드 슬리브를 사용하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가 생겼을 때 그런 선수들 간의 약간 편 나누기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려되는 점들도 있고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지금 아직 뭔가 오피셜하게 확정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뭔가 바뀔 여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5월부터는 사용 못하는 무조건 걸로, 예, 확정이 알고 있어요. 됐구나. 이제 현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이제 공문이라고 하나요? 이제 IPF에서 이제
2015년 5월? 6년 5월이었나요? 6년 5월부터 이제 이제 하드슬리브의 사용을 사실상 하드슬리브의 사용을 금지한다라고는 안 했지만, 이제 사실 그 목록들이 사실 이제 하드슬리브를 금지한다라고 말하기 충분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바가, 이제 소프트 슬리브와 이제 하드 슬리브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서 오는 이제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니악함이 있을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슬리브를 사용했던 것도 분명히 리랩 대회도 있지만, 리랩 대회에는 우리한테 이제 조금 하드한 경향도 있고, 뭐 싱글 플라이, 더블 플라이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IPF가 조금 더 대중적인 단체, 그리고 이 파워리프팅의 어떤 좀 대중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좀 더 큰 쇼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더 매니악한 거를 배제시키는 경향도 없지 않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항상 이제 그 한 브랜드와 IPF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같이 한 경험으로서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가장 큰 스폰서다 보니까. 맞아. 네, 그래서 그거에서 오는 영향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IPF의 영향보다는 대한민국 내에서만큼은 USAPL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제 IPF와 USAPL이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고, 실제로 이제 공문도 내려왔던 게 있지만, 이제 IPF가 이제 우사프를 내보냈잖아요, 그 단체에 대해서. 맞아. 그러다 보니까 USAPL이 IPF의 어떤 그 선례를 따라갈 것인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USAPL도 이제 인증 장비를 사용하겠다라는 의견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USAPL과 IPF, 이제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벤치 셋업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죠. 이제 엘보우 뎁스라는 게 이제 네. IPF에서는 엘보우 뎁스를 보지만은 USAPL에서는 엘보우 안 보고, 뎁스라는 그리고 유사풀은 벤치에 바로 올려서 셋업하는 게 가능하지만 IPF는 바로 올려서 하는 게 안 되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니슬리브의 사용 유무까지 이제 나눠줬으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USAPL을 많이 뛰다 보니까 다들 이제 아시는 브랜드인 이제 로어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죠. 이제 한국 브랜드, 대한민국 이제 브랜드. 이 대한민국을 이 엄청난 이 니슬리브를 쓰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좀 더 USAPL을 선호한다라고도 좀 느꼈어요. 맞아요. IPF는 이제 기존에 이제 스티프 슬리브가 사용되던 때에도 이제 인증되는 IPF 장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로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또 USAPL에서 또 이제 승인된 장비만 쓰게 하겠다라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로어의 앞날이 궁금해지게 됐죠. 굉장히 좀 궁금해지게 됐어요. 장비 인증을 받으실 건지 안 받으실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사실 지금 저희 셋 다 전부 다 로어 맞아요. 그렇죠. 로어 훈련 때도 많이 쓰고. 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좀 대회용 때 이제 아끼던, 이제 연습 때도 쓰던 이렇게 하지만, 이제 로어는 펌프 니슬리브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오는 니슬리브라서 맞아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좀 더 이어나가서 이제 사실 그 IPF 스티프 슬리브 사용 문제에 대해서 해외 선수들은 사실 별 개의치 않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요. 보통 스폰서랑도 관련이 있겠죠. 맞아요. 그렇죠. SVD의 후원을 받는 선수들도 있고, 이제 스토익의 후원을 받는 선수들. 그래서 보통은 다 이제 소프트 니슬리브를 쓰는 업체들이고, 이제 A7도 마찬가지로 있었을 거고, 이제 인조도 마찬가지로 있었을 건데,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비중이 큰 건 SVD 쪽이니까. 맞아요. 좀 그래서 이제 이번에 83kg에서 1등을 한 조셉 보렌스테인이요. 보렌스턴? 네. 조 보렌스턴이었나? 네. 갑자기 지금 머릿속에 그 NBA 선수랑 이름이 헷갈려서 조 보렌스턴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선수가 이제 스토리를 올렸었는데, 이제 보통 해외 선수들의 말은 그거예요. 이제 스티프 슬리브에 대한 이점이 힘이 강해지는 거에 대한 이점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주님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확실히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가 파워리프팅에 가장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하잘잘. 하잘잘. 파워리프팅은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확실히 이런 선수들을 봤었을 때 월드 레코드나 이런 거를 봤었을 때 뭐 그 사람들이 후원을 받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SBD 소프트 슬리브로 세운 기록들이 확실히 맞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파워 슬리브가 파워리프팅의 스쿼트 자세를 해치는 면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런 의견들이 뭔가 틀리지는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언가 그렇죠. 그 과정에서의 그런 거를 흐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빼고만 생각하면은 맞다고 생각은 저도 해요. 이제 현미님 같은 경우도 잠깐 동안 훈련을 예전 지금 PL 슬리브도 아닌 네. 정말 그 네오프렌 100%의 SBD 오리지널 슬리브를 쓰셨죠. 아, 그쵸. 그래서 지금 그 오리지널 슬리브 이제 한창 훈련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로어로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그런 소프트랑 하드의 슬리브 차이가 이제 해외 선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점을 주지 않는다. 하드 슬리브는 네 랩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준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움을 주지만 조금 이제 급한 면은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방금 여쭤볼게요. 사실은 되게 머릿속에 양립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제 파워 리슬리브를 사용하는 유저들에 한해서 만약에 파워 리슬리브 유저의 스쿼트 보조를 뭘로 할 것이냐 라고 하면 저는 1순위로 단언컨대 소프트 슬리브로 스쿼트 하기를 뽑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파워 리슬리브의 가장 좋은 보조는 슬리브를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의 어떤 그 하드 리슬리브 금지령 같은 경우는 너무 성급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이제 해외 선수들은 당연히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제 특정 브랜드의 후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보조 능력을 모르겠어서 실제로 자기가 이걸 껴보고 저걸 껴보고 했는데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파잘잘 파워리프팅을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하드 니슬리브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소프트 니슬리브로 이제 바꾸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일 필요는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조금 물음표를 띄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인전 이슬리브, 에르고 슬리브가 나온 이후로는 사실 모든 파워리프팅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하드 슬리브를 다 출시를 했으니까. 아, 그렇죠. 하드 슬리브가 어떤 강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 테스트하는 사진이 엄청 올라왔었죠. 엄청 돌아다녔죠. 아, 그렇죠. 되게 기억하기로는 SBD가 쇼파를 들었을 거예요. 그 하드 니슬리브가 나오는데 쇼파를 얹고도 이제 큰 이제 소파 안락 의자를 얹고도 네. 버텼. SBD 니슬리브는 뭉개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한창 광고를 하다가 결국은 지금 이제 소프트 니슬리브 하드 이제 2세대 니슬리브 이제 스티프 니슬리브가 금지가 됐는데, 사실 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포스크를 뛰시는 이번에 또 아시아 대회가 맞아요. 일본에서 열리니까 네. 또 가까운 데서 열리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포스카 선수분들은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급격스러운 변동이 또 생긴 거니까. 맞아요. 이 니슬리브가 한국에서 포스코에서는 이게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해준다고 했지만은 아시아에서도 그게 통용이 될지는. 맞아요. 미지수죠. 미지수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신경 쓸 것 같은데, 그래도 모쪼록 IPF가 정한 룰이고 결국엔 선수들은 그런 부분을 따라야 되고, 맞아요. 거기서 파잘자리니까. 아, 파잘잘이니까. 파잘자리죠. 네. 그래서 다들 열심히 훈련하셔서 다들 또 좋은 성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하셨던 바를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오늘 이제 USAPL 바대랑 이제 IPF 또 슬립을 얘기를 하다가 이제 파워리프팅 팟캐스트를 이제 표방하면서 이런 좀 이슈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편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자 했고, 이제 또 다양한 주제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준비해왔던 주제들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지금은 좀 분위기를 조금 이제 자유롭게 해서 지금 뭐 다들 좀 훈련하는 환경도 좀 많이 다르죠. 이제 그쵸. 준호님 같은 경우는 여기 저희가 준짐이라 불리는 준짐. 네. 준짐. 이제 개인 헬스장에서 이제 네. 하고 있고, 이제 저랑 현민님은 이제 단국에 있는 네. 이제 퍼블릭과 리프팅이 모두 가능한 경계에 있는. 아, 경기에 그쵸. 있는 헬스장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네. 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각자 장단이 있어요. 훈련하는 거에 있어서. 또 개인 헬스장에서는 사실 아무도 뭘 할 사람은 없지만, 맞아요. 조금 자유로운 게 있죠. 일반적인 동해분들이 느끼는 약간 가장 전 동해에서 가장 크다고 느끼는 거는 뭐 소음 문제 혹은 그런 이제 클레임 같은 경우로 인해서 운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와 규격에 맞지 않는 장비들, 대회 규격 장비와 많이 동떨어진 장비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동해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근데 그런 환경에서 훈련을 저는 자주 하진 않지만 저는 따로 제 창고에 어느 정도 컴퓨터 맞춰놔서 훈련을 하고 있어가지고, 하지만 제 지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저랑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훈련을 하는데, 모두 각자의 힘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럼 퍼블릭 같은 이제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현민님은 느끼시는 건 어떠세요? 뭐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어디든 다 사람 사는 곳이다 맞아요. 다 라고 사람.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어떤 혼자 운동하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퍼블릭 헬스장이라고 하죠. 이제 동네에 있는 평범한 헬스장을 퍼블릭이라고 하는데, 이제 퍼블릭에서도 분명하게 장점은 있어요. 이제 파워리프팅 짐에서 이제 쉽게 볼 수 없는 뭐 머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리프팅 짐이 정말 아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머신의 어떤 종류가 조금 한정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유산소가 조금 부족해요. 맞아요. 유산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잘 구비가 되어 있는 퍼블릭 헬스장에도 분명하게 장점은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쓸쓸하지 않잖아요. 쓸쓸하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특히나 이제 현민님이 이제 유산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칼같이 지키는 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몇 번 제꼈어요. 특히나 다음날 아침 6시 일어나야 되는데, 맞아요. 좀 유산소까지 하고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고양이 챙겨주고 이러면 11시 12시가 넘어가니까, 아유, 뭐 사람 나고 파워리프팅 났지. 파워리프팅 나고 사람 났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 유산소를 좀 제끼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민님은 보고 계실 유산소 깎는 장인 마냥 나는 유산소 30분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많아서, 유산소에 대한 이제 네. 사실 좀 최근 뭐 그렇게 이제 유산소에 대한 이제 존투 러닝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네. 파워리프터들도 이제 유산소가 이제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좀 그러니까 왜 이제 유산소를 해야 되는지 네. 그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설명을 하신다면요. 글쎄요, 이게 이론적인 거를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네, 너무 길어지니까 사실 그냥 정말 핵심만 얘기하자면은, 결국에는 저희는 체급이 있는 스포츠이기도 하고 그 체급을 맞춰야 되기도 하고, 그게 사실 1순위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체급을 맞춘다는 것, 그리고 이제 활동량을 늘리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목적으로 유산소를 할 건데 회복이죠. 사실 이제 리커버리를 위해서 유산소를 분명히 할 텐데, 사실 제가 그렇게 체감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유산소를 할 때는 결국에는 저는 살을 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유산소를 하는 거고, 이제 부가적인 걸로 뭐 이제 회복이 딸려올 거고 이런 거지만, 사실 존투라고 하지만 저도 존투를 지키진 않거든요. 그게 지켜지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없으니까. 네, 맞아요. 원래도 이제 술을 마시다가 끊는 사람들의 경우 그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체감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뭐 조금 나아졌다니까 아, 그쵸. 되는 것 같다. 그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준호님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준짐에 유산소 트레드밀 이런 건 없으니까 없죠. 어떻게 이제 유산소를 하시는지 아니면 저는 아무래도 직업 자체가 택배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활동량 자체가 많은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치가 유산소로 주문을 했다. 그러면 이제 눈물을 머금고 그냥 제 두 다리를 믿고 밖에 나가서 뜁니다. 앞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뜁니다. 여기는 진짜 뭐 맘껏 뛰어라 다 돌아. 아니면은 밖에 있는 창고 공간에서 비가 오면은 저기서 뜁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해소하는 편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야생에서 강하게 다들 이제 준호야로를 준호님을 이제 귀엽게 생각하고 하얗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다들 귀엽게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야생에서 살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벤치의 칼, 벤치의 칼이요? 김천수의 알뜰 주걱입니다. 알뜰 주걱. 내셔널에서 칼로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감자칼로 바뀔 수 있을 수도 있고. 아직은 좀 실용적인 놈입니다. 손톱깎이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동헬에 대한 차이점을 물어보셔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리프팅이랑 이제 동헬의 차이를 얘기하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셔널 베스트 리프터 얘기도 갑자기 하다가 다 연관져가지고 한 명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저희가 까먹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마이너스 90의 네. 이명재님을 저희가 그분을 저희가 빼먹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그 누구보다 애정픽을 떠나가지고 그렇죠. 유력하다면 유력할 수 있는 분인데 그쵸. 그분이 정말 저희가 얘기했던 모든 주제를 관통하시는 분 아닐지. 그렇죠. 사실 파잘잘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갑자기 빡 들었거든요. 그치. 그러네요.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분을 빼놓고 저희가 내셔널 베스트 리프터 1위를 빼놓고 얘기했다는 게 약간 조금 첫 내셔널에서 23년 내셔널에서 베스트 리프터 3등을 하셨었고 명재님이 네. 또 믿지 못할 정도로 그냥 중량이 막 뛰시는 분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제가 알기로도 뭐 리프팅 짐을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동해일에서 그냥 하시는 걸로 알거든요. 워낙 바쁘셔서 네, 출장도 일도 워낙 힘든 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데드가 330이라 맞아요. 그게 정말 월드 레코드에 근접하는 기가 막혔죠. 레벨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물론 그게 그냥 단일 종목으로 단일로 잰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없다고 하지만 키너 선수에 이어서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온 선수가 또 나왔다는 게 그 내셔널에서 저희가 그분을 빼놓고 얘기를 한 게 사실 최근에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부산 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출장 이제 업무 때문에 내려갔었는데 이제 그때 바벨하우스에서 그때 저희 이제 파사사 이제 회원분들이랑 이제 같이 좀 만나고 했었는데 이제 원래 좀 모시려고 했어요 명재님이. 네. 근데 이제 그때 명재님이 아마 전라도 쪽에서 이제 막 넘어오시는 그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안 맞다 보니까 또 아마 이번 정관 대회 때도 다음날 오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꾸 못 보게 돼가지고 이게 제가 이게 저도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어서 들은 얘기인데 제가 괴담을 하나 들었거든요. 대회가 끝나고 나서 270에 꽂혀있던 바벨을 명재님이 아무런 엄역도 안 하고 갑자기 쓱 가가지고 그냥 뽑으셨다는 괴담을 제가 무장비로 그냥 뽑으셨다는 괴담을 들었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얘기예요. 있어요. 제가 그런 괴담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뭐 재영님도 이제 현미님이 이제 정지대 리프트 세션을 하는 도중에 255였죠? 맞아요. 그거를 재영님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왜 잡고 들면 되잖아. 그래서 그쵸. 기만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명재님도 컴뱃 아니야? 그렇죠. 이 컴뱃러분들이 이 컴벨러분들이 기만을 좀 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 모든 주제로 관통하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분은 꼭 언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꼭 해야 돼요. 그치. 내셔널 남자 베스트 리프터에 그분은 언급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포디움 안에는 꼭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 1위냐 2위냐 3위냐의 문제지 그분은 꼭 포디움 안에는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에 몇 없는 닷 500 보유자시잖아요. 실제로 공인 기록을 하신.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다치 500이 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 5명에서 많지 4명 정도? 많지 않은데 또 하마터면 큰일 날 네, 뻔했어요. 그분을 넘길 순 없었습니다. 또 진짜 강한 사람을 저희가 이게 또 얘기를 못한 거예요. 네. 이 팟캐스트가 또 이제 좀 오래 하려면은 네. 단발성이 아니라 또 네, 이런 그렇죠. 것들도 하나하나 잘 찍어야 되는데 하거나 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이제 또 이러면은 또 여자도 또 맞춰봐야죠. 여자면은 여성부에서도 이제 보통은 이제 KT님 네. 꼽을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지금 사실 KT님의 거치가 좀 저도 좋게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사실 예단을 잘 못하겠는데 여성부도 마찬가지로 정말 네. 치열해요. 혼전이지 않을까. 오히려 남성부보다도 이번 시즌에 여성부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 맞아요. 여성부는 확실히 정말로 기존의 강자분들은 더 강해졌고 네. 새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졌고 네. 그렇게도 느껴져서 혹시 눈여겨보고 있으신 선수가 있다면 다들 예상은 하겠지만 예상은 하겠지만 뭐 저요? 물어보죠. 저는 당연히 마이너스 48kg 체급에 있는 신지훈 선수를 저는 꼽고 싶네요. 이제 1등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지만 네. 근데 애정픽으로 애정픽이 아니 애정픽은 당연히 애정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하지만 그렇죠. 애정픽을 빼고도 저는 그 선수가 정말로 강하다고 생각을 들어가지고 마이너스 48kg 얘기를 잠깐 하자 보면은 하보자면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체급이어가지고 꽤나 재밌는 체급이에요. 마이너스 48kg가 제가 느꼈을 때는 현재 1등 기록이 307.5인데 공동 1등이어서 제가 말한 신주현 선수와 최한인 선수가 307.5로 똑같은 기록이고 2등, 3등, 4등, 5등, 6등의 격차가 크게 나지 않고 균일하게 고르게 있어가지고 정말로 대회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다 뒤집어버릴 수 있고 그런 체급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내셔널에서 눈여겨보고 있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체급 중에 하나입니다. 48kg는. 사실 저는 그 여성부들의 마이너스 48kg가 네. 경량급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남자 체급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67.5, 네. 60 네. 정도에 이제 해당하는 경량 체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사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모르는 변수들도 너무 많고, 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신지훈 선수님도 이제 굉장히 또 강하시고 네. 흉추도 뻣뻣하시고 네, 그렇죠. 콘크리트 같으신 우직함을 갖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아니요 이제 소나무 다릅니다. 같은 분이죠. 다릅니다 이제. 또 그런 분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많이 기대를 해. 사실 여성부 분들은 제가 이제 잘 알지는 못하고 맞아요. 또 유명한 몇 분들만 알고 있지만은 또 대회장에서 오며 가며 또 이제 인사하기도 하고 네. 자주 또 뵙게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다들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예단을 하는 건 좀 어렵다. 현민님은 좀 있으실까요? 글쎄요. 어렵다고 하면 어렵다고 하시면 돼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그 남성부 체급은 그래도 이제 이제 1, 2, 3차별로 중량 차이가 크다면 큰데 이제 여성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차이가 커도 5kg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 2, 3등 싸움을 하는 경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진짜로 너무나 치열하다. 2차 만약에 뭐 1차 하다가 1차를 성공하고 2차를 실패하면은 원래 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을 법한 사람이 못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정글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특히나 이번에 포스크가 생기면서 이제 또 저희가 예정하는 또 민예린 선수 또 넘어갔고 또 다양한 여성 선수분들도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또 이제 에스더님은 이번에 안 뛰시는 거 같고 네. 네. 결혼을 이제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변수도 많고 또 새로 또 유입되신 분들도 너무 맞아요. 많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정말 하나의 실수 때문에 순위가 요동치는 이런 체급이라 생각을 해서 사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혹자는 이제 파워리프팅에서 이제 중량이 재미다라고 하지만은 또 이런 정말 디테일 때문에 내부에 있는 또 치열한 또 수싸움이 또 있거든요. 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또 보시면은 그래서 치열한 대회이고 큰 대회일수록
기량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숫자만 놓고 봤었을 때는. 근데 그거는 정말로 1, 2, 3 순위 간의 그런 심리전과 중량이 하나하나 가르는 게 너무나 커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록이 저조해 보이는 것 같아요. 치열한 맞아요. 수싸움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런 기록이 저조해 보이는 느낌은. 사실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파워리프팅을 이제 SNS로 사실 많이 교류를 하잖아요. 네. 사실 진짜 저는 파워리프팅이 인스타그램이 전부다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쵸. 본체죠, 본체. 만나면 사실 이제 이름은 모르는데 뭐 누구누구 씨, 뭐 로잉콩 씨, 하고 예. 아니면 뭐 미니크트 씨, 뭐 준호야로 씨, 뭐 그런 그게 식으로 인사를 하니까. 기억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닉네임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맞습니다. 되는 것 같고. 상대방에게 친감을 주는 닉네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다 알잖아요. 그쵸. 각자 이제 다 팔로우 돼 있으니까 이제 이 선수가 어느 정도 훈련을 몇 킬로 정도 하고 여기서 이제 RP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다 이제 어림잡아 알 수는 있잖아요. 없을 수가 없죠. 사람이라는 게 없을 수 없잖아요. 대회가 있고 또 순위가 갈리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훈련 대회 전에 이제 훈련을 보고 아 이 선수는 이 정도 하겠다 이런 이제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똑수 씨처럼 아, 네. 257.5 훈련 때 2방을 해놓고 경기 때 대회 3차에서 겨우겨우 그게 바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치열한 수싸움에서 나오는 결과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제 기억으로 그때 덕수님이랑 2, 3, 4위 간의 그런 격차들이 덕수님이 뭔가 1차를 뭔가 룰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패를 해서 3차를 도박적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뭔가 기록은 그렇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근데 현미님이 그때 그 기억을 더 잘 기억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 네, 그쵸. 네. 그때 그 2.5kg의 차이였어요. 네. 저는 그때 260을 불렀어요. 음, 근데 이제 재영님이랑 현미님이 그때 257.5를 불렀고. 네,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때 그런 얘기 한 번만 더 해주시면은. 아, 네. 저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제 구덕수 선수의 대대 3차를 270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기록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270이든 275든, 이제 그거를 3차까지, 1차부터 3차까지 이제 완벽하게 성공을 했으면은, 이제 금메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기록이었겠지만, 이제 뭐 결과는 이렇게 됐고, 그 중간에서 이제 1차를 어떻게 보면 되게 어이없게 실패했잖아요. 맞아요. 아, 예, 라가웃 구간에서 흔들렸다 보니까 그 흔들림으로써 빨간불이 난 사태가 벌어져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수를 썼던 것은 이제 1등은 이제 안 될 것 같다. 이게 1차, 2차를 어쨌든 밤아웃은 면해야 하고 250을 한 번 더 들고 최대 260까지만 바라보자. 그래서 270으로 바로 뛰는 것은 되게 무리가 있고 어차피 몸이 적응을 못해서 못 뛸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2등이라도 노려보자 했는데 250을 들고 나니까 그 250이 이제 평소에 보던 이제 구덕수 선수의 250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260 넣으면은 이 사람의 멘탈 지금 어떤 1차를 실패했다는 멘탈도 그렇고 지금 어떤 평소와 다른 환경.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제 정말 그 데드리프트 자체가 평소랑 너무 달랐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이 사람이 260을 넣었을 때 안전하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딱 2등을 노릴 수 있는 숫자 255는 안 되고 257.5를 해야 이제 또 구덕수 선수가 체중을 좀 많이 채워왔기 때문에 이제 절대 중량으로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57.5가 가장 베스트 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57.5를 요청했었죠. 아, 이거 잘 끝나서 진짜 다행이었어요. 네. 그 7.5 처음에 바닥에서 안 뜰 때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맞아요. 구덕수 선수의 데드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닥에서 그래서 엄청 오래 싸우는. 나게 오래 싸우는. 근데 떴는데 락아웃 구간에서 또 겨우겨우 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네. 거기서 또 한 번 또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아, 그쵸. 아, 또 즐거운 또 잘 됐으니까. 잘 됐어요. 그쵸. 잘 됐으니까. 네. 또 이제 제가 이제 준비했던 이제 주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다들 조금 어색하고 그쵸. 조금씩은 이제 좀 서투른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편집이 또 얼마나 잘 되는지 봐야 이제 또 영상이 좀 볼만한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징을 좀 하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호님부터 이제 마무리 이제 처음 오늘 팟캐스트를 한 건데 안전사람 한번 팟캐스트를 참여하셨던 이제 어떤 소감이랑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렇게 뭔가 파워리프팅에 대해서 SNS 상으로 교류하는 거 말고 좀 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장으로 만들어서 얘기해 보는 것도 처음이고 또 제 생각 그리고 다른 분들의 생각 그리고 뭔가 대회를 리캡하고 앞으로의 대회나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자리는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기회가 되고 여러 개 된다면 다른 게스트 부모도 초대해서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훈이? 나이 48kg 네. 신예은 선수도 좋고 네. 뭐 다른 뭐 선수들도 좋고 선수가 꼭 아니더라도 뭐 핸들링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워리프팅을 사랑한다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안전사람 팟캐스트에 파워리팅을 사랑한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민님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뭐랄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짓거린 것 같은데 되게 얘기하는 거를 이런 얘기하는 걸 아무래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 뭐 여러 번 더 할 거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리프팅 짐을 안 다니는 분들이나 이제 따로 이제 온라인 코칭이나 이제 직접적으로 코칭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어떤 리프팅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라도 조금은 이제 가끔은 이제 이런 조그마한 풀어내는 꿀팁이나 이런 것들도 던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서 조금 아까 이제 준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뭔가 대단한, 뭔가 엄청난 성공을 바라고 이런 이제 안전사랑과 팟캐스트를 만든 게 아니라 저희도 재미있고 좀 더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고 너무 SNS로만 이제 운동 영상으로만 이제 서로 그냥 교류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다양한 좀 교류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사실 이제 파워리프팅에 관련된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다양한 너무 직군들이 저희는 너무 다양하다 다양하니까.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이슈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준호님께서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뽐낼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럼 안전사랑방 쿡캐스트로 예, 쿡캐스트로 갈 수도 있고요. 쿡캐스트로 한번 갈 수 있는 거고 뭐. 또 이제 오늘 또 자리하지 못한 이제 덕수님, 재영님 같이 또 네. 이제 함께 자리할 수 있고 게스트를 또 이제 불러서 좀 다양한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이런 안전사랑방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저희가 이제 재밌게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했고 처음이라서 많이 어설프고 서투르지만은 그래도 나름 저희가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노력했다 노력했습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주제랑 또 이제 파워리프팅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가져와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안전사랑방 팟캐스트였고요. 진행자 조정빈 로잉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셔널에 제가 뭔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